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애 없는 중년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사람들은 이제 중년 여성의 빈곤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상 그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잖아. 근데, 소위 이번에 말하는 거는 골드미스라고 불리고 있는 나름 좀 잘 사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을 향한 이야기야. 그래서, 나름 이제 애 없고 돈 좀 많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애도 없고 혼자 돈도 잘 많이 버니까 애한테 들어갈 돈도 없고 그러면 돈 잘 모으고 여자가 좀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런 여자들은 조금 잘 살지 않을까 하는 이런 물음에서 내가 시작을 했거든. 근데 좀 약간 뜻밖의 결과가 나온 게 재밌어가지고 오늘은 요걸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1인 가구로 봤을 때는 되게 여성들과 노인들이 빈곤하다는 건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빈곤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통계로 증명이 됐죠. 그래서 사실상 1인 가구의 절반은 빈곤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물론 잘 사는 1인 가구들도 있어. 그래서 뉴스에서 나온 좀 약간 럭셔리한 슈퍼 1인 가구의 기준을 월급 400 이상을 두더라고. 근데 그 월급 400 1인 가구 중에서 월급 400 이상 버는 사람이 전체 1인 가구의 한 15%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 지금. 근데 문제는 그 잘 사는 사람은 15%에 불과하고 이미 그 절반 가까이 있는 빈곤 상태에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빈곤이 여성과 남성이 비교했을 때 여성 1인 가구 빈곤율이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훨씬 높았다는 거야. 그리고 나이와 그 가난은 정확하게 비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21년이랑 2020년 다 이게 통계를 정확히 본 결과 1인 가구의 가처분 소득 기준 빈곤율은 47.2%로 전체 인구 빈곤율에 비해서 1인 가구가 3배 이상 높게 나왔고 이것은 혼자 사는 사람의 절반가량이 빈곤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또 여자냐 남자냐를 놓고 보잖아. 그러면 또 다른 대답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성 1인 가구 빈곤율은 55.7%로 남자 1인 가구 빈곤율은 34.5%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거지.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빈곤율도 올라가고 이제 만 65살 이상 1인 가구내 가처분, 발음이 안 돼. 가처분 소득 빈곤율은 또 72.1까지 쭉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오늘은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방금 전 말했던 대로 나름 이제 좀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게 내가 찾아보니까 하나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게 2020년 12월이라서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 근데 자녀 없는 싱글 여성이 중년 이후에 어려운 처지의 사례가 훨씬 많다는 이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비교하게 된 게 여러 가지 지표, 퇴직연금이나 이런 걸로 비교를 했거든.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서구권에서는 자녀가 없는 싱글 여성이 중년 이후에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일단은 서구권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다 일을 하잖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백인 여성은 미국의 흑인 남성보다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실제로.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애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중년 이후에 더 높은 삶을 수준을 영위해야 될 거다. 이게 사회적인 통념이었는데, 근데 전혀 그게 아니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시드니 대학 여러 가지 커티나 여러 가지 연구진이 공동 진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45세 이상 싱글 여성의 3분의 2는 아이를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싶어서 왔는데, 일단은 여자가 혼자서 살게 되면 또 어떤 리스크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냐면 그런 거야. 비슷한 연령대의 부부나 미혼 남성에 비해 중년 여성들이 오히려 노부모나 장애인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비자발적 경력 단절에 비유한 것 같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끝난 게 아니라 싱글 여성들은 은퇴 이후 자녀 등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이 더 적다. 맨 처음에 이 얘기로 시작했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비자발적 경력 단절 이건 또 헛소리지. 약간 이상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온 가장 큰 이유, 자녀가 없는 싱글 여성이 중년 이후에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 그래서 자녀가 없는 중년 이후 싱글 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표본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이게 퇴직연금 계좌거든. 퇴직연금 계좌인데 이게 싱글 우먼 without children, 그리고 싱글 우먼 with children, 싱글 맨 without children 이런 식으로 다 비교를 해놨단 말이야.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싱글 여성과
그러니까 싱글 남성 이렇게 연금량을 비교하잖아. 둘 다 애 없을 때 45세에서 54세까지는 비슷해. 양이 총량이 비슷하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싱글 우먼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 퇴직연금량이 오히려 점점점 줄어드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자녀 없는 싱글 여성의 퇴직연금 자산이 65세 이후에 가장 적게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2016년 보고서인데 여기에 노년 미혼 여성의 37.5%가 빈곤 수준 아래에서 어렵게 생활을 했어. 그리고 이번 연구를 통해 가지고 왜 여기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했거든. 이 규모의 경제가 자녀가 없는 미혼 여성에 어떤 불이익을 주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 규모의 경제란 말이 그 캐파가 큰 거 아니야. 그 일본감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 분명히 지금 와서 내가 느끼기에는 개인 한 명 한 명의 그런 삶의 수준을 비교하면 나는 한국 사람이 지금 더 잘 살고 있다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잖아. 1억 2천이잖아. 시부야만 가도 그게 느껴져. 야, 진짜 크다. 이게 느껴져. 그래서 시부야 역에 출구만 300개가 있다고 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무리 혼자 살아도 진짜 오질나게 잘 살지 않는 이상 보통 사람 두 사람이 합쳐갖고 살게 되면 말했잖아. 둘이 다 같이 살게 되면 비용이 엄청 많이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유형적으로 이제 금액적으로 재산만 월세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요리 같은 걸 하더라도 1인분 할 거, 2인분 할 거 별 차이 없단 말이야. 2인이나 4인이나. 그리고 빨대도 사람이 내 거 내가 못 빨잖아. 그럼 네 거 내가 빨아주고 네 거 내가 빨아주고 이러면 또 개이득이고 그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 규모의 경제라는 게 여기서 여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것들, 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들은 수입이 괜찮지만 주거비 등 지출이 많대. 지출이 많아갖고 저축이 부족하다. 이거는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거의 비슷한 것들이지. 그래서 결국엔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 구입에도 어려움이 있고 은행으로부터 뭐 융자를 거절당한 사례도 되게 많다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종합된 결과 60에서 64세 남성의 연금 잔고 중간값이 여성보다 20%가 높게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이제 한국에 대입시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래. 한국은 더 처절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맨날 여자들이 그 임금 뭐 63.7% 그 얘기 하잖아. 실제로 한국에서 보면 남자 여자 임금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게 남자만 평균으로 놓고 보면 이게 가장 최근 통계거든. 이게 2021년 통계란 말이야. 그걸로 보게 되면 통계청 나오는데 2021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을 보게 되면 실제로 중위소득은 18년이랑 19년 되게 많이 늘었어. 2018년에 4%, 2019년에 6.3% 이렇게 중위소득은 확 늘었지. 이때 왜 뭐가 있었어?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이게 있었잖아. 문제는 근데 이게 일어나고 나서 중위소득은 올라가게 됐지만 고용구조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지금 와서는 남자의 평균소득, 남자만 잘라서 보면 평균소득이 389만 원 정도 돼. 그리고 항상 말하면 내가 그래서 389만 원 번다 그러면 남자 모두 다 합쳐갖고 그 중에 한 30% 정도라 보면 되는데 여자 평균 소득은 256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어디서 더 벌어지냐면 30대에서 40대 될 때 엄청 벌어져. 30대에는 남자가 389만 원이고 여자가 318만 원인데 40대가 되면 남자는 478만 원이 되는데 여자는 316만 원. 거의 금액이 쫙 벌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평균 소득 상위 직업과 하위 직업을 봤을 때 평균 소득 하위 직업이 여자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뭐 이제 사업 서비스라던가 개인 서비스 이쪽에 몰빵이 되어 있잖아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내가 일하는 열심히 커리어 우먼이고 그리고 내가 애를 안 낳고 혼자 살면 잘 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근데 막상 애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의 경제의 힘이란 게 엄청 강하다는 것들이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뭐 이제 내가 늘상 말하는 그런 중년 여성의 빈곤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래도 내 주변에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여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연봉도 억대 받고 그런 애들도 있었어. 뭐 지금 와서는 이제 좀 정신병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걔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자기 아파트도 있고 쫙 다 있거든.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잘 사는 여자는 진짜 많이 없다는 거야. 결국에는 여자든 남자든 간에 돈 벌어봤자 300, 400대에서 움직이게 돼 있거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이걸 합쳐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이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괴리가 한국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튼 뭐 오늘은 그냥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나름 뭐 이제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이 혼자 살면 그래도 애 없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요게 재밌어가지고 여튼간에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뭐 이래가지고 뭐 결혼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결과가 요렇게 나왔다. 근데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과거든 내가 봐도. 그래서 둘이 일하는 거 쌍끌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돈을 혼자 엄청 많이 벌기 전에는 쌍끌이를 이기기가 쉽지는 않아 사실. 결국 우리는 다 고만고만한 300, 400, 200에서 왔다 갔다 살아간단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둘이 힘을 합친 거를 이겨내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런 사람들은 지나고 나서 조금 가난하게 살게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